네, 전국의 물리 성적을 올리고 싶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간물리의 김동휘입니다. 오늘도 고정 패널 김민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정 패널 김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다뤘어요. 에너지는 보존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특별하게 보는 거는 운동 에너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물체 속도가 얼마인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동 에너지와 더불어서 필연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F 곱하기 S 했을 때 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정의를 보면 많은 의문이 드는 게, 왜 이동 방향의 힘만 고려하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너네들은 일이라는 걸 어떻게 쓰냐 해서 얼마나 힘들었냐 뭐 그런 걸 일이라고 하지. 근데 물리학에서 쓰는 건 좀 의미가 다르다. 물리학에서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 곱해준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물리학은 이제 일상이랑 좀 이렇게 다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과학자들이 자기 땡기는 대로 아무런 식을 만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의 정의를 이제 조금 더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저희가 가져와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이제 기본적인 정의로 보면 됩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물체 일을 하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하게 만들어야 그게 일을 한 거다라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얘 운동 에너지 3만큼 증가시키고 싶으면은 어떤 짓을 해야 될까? 를 연구를 하고 수학적으로 식을 풀어보니까 그게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리를 곱했을 때 3만큼이 돼야 내가 얘 운동 에너지를 3만큼 증가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수학식으로 계산을 했지만 고등학생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입식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 영상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란 게 왜 등장했냐, 이 물체 운동을 살펴보다가 항상 더했을 때 일정한 값이 있더라. 그래서 그 보존되는 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했다. 에너지가 도입되게 된 맥락을 설명드렸고, 일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순히 힘 곱하기 그 힘의 방향의 이동거리 FS라는 단순한 식이 아니라 왜 이 개념이 도입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면 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오개념들이 있어요. 또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장면을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걸 상상을 하면은 힘들겠다, 하기 싫은 거, 그렇죠.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내가 마련인데, 힘든 거, 힘든 거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했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보자는 거죠. 그렇죠.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를 했냐가 핵심이고,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일은 받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받는 물체 입장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이제 일을 했다고 얘기한다. 사실상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일의 정의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힘을 줘서 밀기 시작하면 서서히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을지는 원래는 몰라요. 원래는 이제 내 근육 안에 세포들을 본 다음에 얘네가 이제 태운 에너지, 칼로리, 네. 이걸 계산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태웠는데 그만큼 얘가 운동 에너지가 됐겠지,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서 내가 힘준 거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얘 운동 에너지 증가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 일 에너지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개념 설명할 때까지는 잘 이해를 합니다. 식도 간단하고 하니까 뭐 이동 방향으로 힘 곱하면 되지. 근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과서나 문제집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물체를 수직으로 위로 등속도 운동시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나는 분명 일을 했거든. 나는 위 방향으로 일을 했고, 심지어 내가 준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무조건 100% 나는 얘한테 일을 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 내가 이번엔 얘한테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 이제 이때 헷갈리는 거죠. 아, 나는 분명 일을 했는데 이건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집에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동그라미 쳐야 되는지 X 쳐야 그렇죠. 되는지 헷갈린다 이거지. 헷갈리는 거죠. 자, 일단은 명확히 합시다. 일이란 거는 한 사람 위주냐 받은 사람 위주냐 둘 중에 이제 받은 사람 또는 그렇죠. 받은 물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했죠. 이 물체는 내가 등속도로 들어올리면 절대 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거든. 그렇죠. 이게 가장 정의에 부합한 설명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설명이고 가장 깔끔한 설명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무조건 팩트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나의 억울함도 좀 해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분명 나는 일을 했는데 물체가 왜 일을 안 받았을까? 물체 가해진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했더니 왜 0일까? 자, 한번 등속도로 들어주시죠.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힘이 들어가죠? 그렇죠. 힘이 저는 들어가는데 분명히 힘을 주고 있는데 근데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김동희가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랑 중력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는 MA에 의해서 받은 힘이 0이니까 가속도가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속으로 들어 올려지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애초에 힘을 안 받은 겁니다. 김동희의 일을 중력이 반대로 깎아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중력이 마이너스의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기껏 일을 했지만 중력이 똑같이 반대로 일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남는 게 없었다. 김동희의 근육이 소진되었다. 칼로리가 소진되었다. 요거는 맞습니다. 김동희한테서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근데 그게 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때는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렌지 주스 병에 포텐셜 에너지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일이 아니다 이거지. 네. 힘을 가해서 등속도로 미는 거. 그렇죠. 내가 이걸 밀면은 동시에 책상에서 얘가 마찰력으로 같은 힘을 이렇게 상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일을 마찰력이 운동 에너지가 되려고 했던 에너지를 다시 뺏어가지고 열 에너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소리 에너지가 된다든가 아무튼 또 다른 형태로 다시 바꿔버리는 겁니다. 둘 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고 따라서 물체가 받은 일은 0이다. 그렇죠. 나는 일을 했다고 해도 돼요 사실. FS의 정의에 따라서 나는 일을 했는데 나를 방해하는 중력이나 또는 마찰력이나 또 다른 음의 세력들이 마이너스의 일을 해서 이 물체가 결론적으로는 일을 받지 않은 꼴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물리학적으로 100점짜리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 물체 입장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 보면 너무 명확한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자꾸 이제 내가 힘을 주니까 그렇죠. 힘을 주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오개념들이 발생하고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냥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뭐 50만 원밖에 못 그렇죠.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주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냐로 판단을 해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산출해냈느냐를 보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너가 내 방 청소해주면은 5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뒤에 왔어. 동희 씨가 막 방 청소를 해가지고 막 땀이 뻘뻘 났는데 방이 그대로야.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돈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줘야지. 일한 결과물을 보고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어도 결국에 맛이 없으면 우리가 안 사 먹거나 음악을 열심히 만들어도 듣기 싫으면은 안 듣거나 그렇죠. 물건을 그냥 여기서 일로 옮겨달라 했는데 내가 힘을 들여가지고 옮긴 줄 알았는데 다른 애가 다시 힘을 들여서 일로 옮겨놨어.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옮겨달라고 고용한 사람은 얘네 둘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둘이 합쳐서 땀은 흘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나의 입장에서 빠져나와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시험 공부도 사실 똑같아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점수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뭐 열심히 뭐 몇 날 며칠을 밤새서 공부했다고 주장을 해도 내 그렇죠. 성적이 안 나오면 교수님은 A뿔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일을 한 상황이라 하면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어야 이제 물체가 일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시험 범위에 있는 걸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해보죠. 그 많은 학생들에게 궁금증을 안겨주는 이걸 들고 내가 이거 앞으로 갈 때 네. 이거는 왜 일이 아닌가? 내가 이걸 이렇게 들고 옮기면 힘들어. 힘든 건 알아. 근데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이걸 멍청하게 옮겨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퀴 달린 수레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딱 올려놔. 그럼 한번 다 이렇게 밀기 시작하면은 그 스무스하게 밀립니다. 얘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고 가는 게 힘든 이유는 내가 이걸 들었기 때문이지 내가 얘한테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뭐 처음에 뉴턴의 법칙은 법칙이 아니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1까지 해서 역학단원 부분 한번 마무리 지어봤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1단원 역학 부분을 넘어가서 다른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죠. 가장 물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또 뒤에 단어에서도 계속 쓰이는 이 역학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뒤에 개념들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공간물리의 김동희, 김민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